하여튼 뭐 고생을 좀 했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이러다가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일주일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도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여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답답해가지고 제가 맨날 글 쓰다가 떠들다가 이거 갑자기 안 하니까 사람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드라마 보니까 좀 견딜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하던 거 있잖아요. 맨날 저녁에 방송하고 글 쓰고 이런 습관이 돼 있어 갖고 그걸 안 하니까 막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나오면은 이제 진짜 운동을 많이 하지 말고 아주 꾸준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꾸준하게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고 조금씩 늘려놔가지고 다리 근육이나 이 근육들을 다 늘려놔야겠어요. 근육에 권력을 키워놔야지 이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절신을 했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뭐 늘 앉아서 하잖아요. 늘 앉아서 걷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나 이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예, 다리 근육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글도 이제 글을 맨날 쓰는 물론 글을 안 써도 이제 대충 시작은 알지만 글을 안 쓰면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좀 정리가 돼서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건강이 좋아져서 이거 다리 아픈 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리 아픈 거. 이거 저 이번에 정말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화면 보고 있는 게 유럽 신규 확진자 1만 명 내외 등락 지속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신규 확진자. 그래서 지금 유럽의 코로나 얘기가 쭉 나왔는데 누적 확진자가 135만 명이고 사망자가 16만 명. 유럽 질병센터에 따르면은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35만 명. 주말 사이에 2만 1,600명 늘었고 사망자는 16만 명. 여기 이제 차트가 나오죠. 차트. 요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약해졌죠. 코로나가. 영국 코로나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영국 포함해서 코로나 11 신규 확진자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약해진 거죠. 이게 그죠? 유럽은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요 정도로 약해졌다면은 뭐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유럽이 지금 공장 재가동을 하고 경제를 재가동하고 뭐 그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줄였다면은 뭐 공장 재가동 하더라도 뭐 상관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누적 확진자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일일 확진자에서 일일 확진자는 요 차트밖에 안 나오는구나. 근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보는 이제 코로나 현황판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코로나 현황판인데 지금 뭐 13명, 15명, 13명 이렇게 가다가 32명으로 늘었다가요. 다시 12명 줄었다가 20명, 23명, 25명 가다가 이태원이 이제 5월 1일과 5월 6일이죠. 책상도 높낮이. 이태원이 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게 5월 1일이라고요. 5월 6일이거든요. 5월 6일. 5월 1일하고 5월 6일인데 대략 한 20일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일 날 발생한 것은 대략 5월 20일 날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5월 6일 날 발생한 것은 20일 정도 본다면 지금 이제 5월 25일 정도나 오늘이나 내일 정도 끝났다 봐야 되거든요. 오늘 내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뭐 3차, 4차, 뭐 5차, 이번에 6차까지 나오더라고요. 6차까지. 6차 전면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에 신천지 그 31번 환자인가요? 예, 그 환자처럼 또 이제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어쨌든 여름 날씨랑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름이 되면서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이게 추세가 좀 꺾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브라질, 칠레 뭐 이런 이제 중남미 국가로 이제 퍼져나가는 중이다. 이 중남미 국가는 현재 가을로 들어가죠. 여름이 끝나서 이제 가을로 들어가니까 올 여름에는 이제 중남미 쪽에서 한번 대차게 또 몰아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여튼 올 가을에만 좀 재유행만 안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올 가을 되면서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게 되면은 아마도 또 한 번의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여름에 다 이제 잡힌다면 뭐 이제 가을에 그런 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름에 잡힌다라는 것은 옛날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종플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여름이 되면서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하여튼 미래를 예측하지 말자고요. 예측하지 말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자. 그때 잘 판단해 가지고 대응 잘하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현재의 지수가 좋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1994,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2000포인트를 살짝 찍었다가 밀렸는데, 모양 보면은 밀리긴 밀렸는데 크게 안 밀리죠. 밀렸는데 2000포인트에 찍고 밀리는데, 금요일날도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오늘 월요일날 다시 이제 딱 바로 반등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2000포인트를 2000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게 예를 들어 쌍바닥으로 갈 거라면, 쌍바닥으로 갈 그런 모양이라면, 쌍바닥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1600까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라면, 그렇게 내려갈 거라면 진작에 내려갔을 겁니다. 아니면 뭐 1700으로 내려가든가. 이렇게 내려갈 거였으면 진작에 내려갔을 거예요. 진작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당초에 여기 왔을 때, 여기쯤 왔을 때에 찍고 바로 내려갔을 것이다. 여기가 이제 1900포인트거든요. 근데 1900에서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거의 한 달 정도 1900에서 머물렀거든요. 한 달 정도 1900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머무르고 이제 2000포인트로 살짝 찍었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은 다시 내려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내려갈 마음이 없다. 우리가 경제 상황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실업 지표라든가 뭐 소비 지표 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어떤 그런 우려 있죠. 그런 우려 지표 안 좋다. 이건 우리가 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다 됐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다 반영되어서 지난 이제 2월 달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이때 급락 나온 게 그런 우려를 다 반영한 것이다. 경제 코로나 걸려서 문 다 닫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간 실업자가 600만 명, 660만 명이 나왔었죠. 3월 하순에.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예상이 돼서 미리 반영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나빠지지 않으니까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는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 그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같고 실제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또 거기다가 연준의 과감한 돈 풀기, 또 미국 행정부, 중국, 일본, 한국, 전 세계가 뭐 엄청난 돈 풀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중심 시장인데 그야말로 파죽지세죠. 419포인트에서 지금 뭐 719니까 뭐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그야말로 뭐 세계 최고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계 최고로
급하게 올라온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71% 올랐다. 71%. 바닥 저점 대비 71% 상승. 코스닥은 저점 대비 71% 급등. 코스닥 이제 어떤 지수 선물 사는 사람들 많이 벌었겠죠. 저점 대비 71%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시장은 이제 다시 내려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만약 내려갈 거라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이 올렸다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주가가 다시 침체로 가는 경우에는 요거 절반 정도인 한 550포인트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죠. 근데 바로 올라와 가지고 직전 고점 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는 이미 다 극복돼 가지고 완전 V자 그렇죠. 네, V자 상승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이라는 게 있겠죠. 올라가다 조정 같은 건 있을 텐데,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예전의 저점 구간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다시 내려갈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또 전문가들이 경제 나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미 그런 것들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사태는 마치 9.11 테러랑 비슷하다. 그때랑 비슷하다 그랬죠? 9.11 테러. 9.11 테러랑 비슷한데, 그때 두 개의 큰 건물, 뉴욕 중심에 있는 유엔 본부가 들어있던 건물이죠. 유엔 본부가 있던 큰 건물 두 개가 무너졌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세계가 미국이 혼비백산했지만 경제적 충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겠죠.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랑 결부되어 있으니까 소비 위축. 근데 이번에도 지나고 보니까 뭐 9.11 테러랑 비슷한 모양, 그런 모양으로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에서 그야말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이거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그리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좀 수출이 덜 되고 수입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결국 수출의 단가가 좀 개선되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지금 이제 4월달 5월달 꾸준하게 환율이 고점형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뭐 자동차 수출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일반 무역도 그렇고 꽤 하여튼 좋은 그런 이제 단가로 수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모양을 보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그리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플랫폼 종목을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결국 종목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꾸준히 녹음을 하죠. 유튜브 녹음을 하는데, 유튜브 제가 녹음을 아침에 7시 30분, 7시 50분 하고 12시 땡땡, 그리고 밤에는 이제 며칠 쉬었지만 밤 9시 이렇게 세 번 녹화를 합니다. 시황과 주도주 중심이죠. 시황과 주도주. 이런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눌러놓으면은 제가 녹화를 할 때마다 녹화해서 올리면은 이제 삥삥 해가지고 인천요가 녹화해서 올렸다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7시 50분, 아침 8시에 녹음하는 것은 10분이에요, 10분. 그리고 낮 12시에 녹음하는 것은 20분. 그리고 밤 9시에 하는 것은 밤 9시. 요거는 한 50분 정도 녹음을 합니다. 50분 정도. 그러니까 아침 8시, 낮 12시에 하는 건 10분, 20분이니까 짧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짧게. 그래서 짧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떻다라는 거,
또 주도주가 뭐다 하는 것을 제가 찝어드리니까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팍 들어오게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독을 누르시고 플러스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플랫폼 종목 카카오가 그야말로 역발산 기계세로 올라가고 있죠. 제가 그토록 많이 강조했던 카카오 요의 말을 처음부터 듣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꽤 흐뭇하게 그 시세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고점을 찍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고점 찍은 것은 아니고 물론 장기적 고점은 아직 멀었어요. 장기적 고점. 장기적 고점은 제가 옛날부터 100만원 간다 그랬죠. 100만원. 좀 뻥이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늘 10만원일 때도 100만원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확실히 올라간다. 요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는 확실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 카카오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조금 장기 투자해봐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100만원 간다라고 지금 옛날부터 뻥을 좀 강하게 쳤던 것이고 지금 26만 8천원인데 나중에 100만원 갈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렇죠. 카카오가 정말 엄청난 시세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택트 종목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물론 언택트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언택트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는 뭐 측면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 카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조카가 정부에서 그 뭐 카카오페이로 모든 걸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라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얘기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세금 고지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카카오페이로 들어오니까 카카오페이에 그거를 받을 수 있게 등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카카오를 이용하고 기업도 카카오를 이용하고 택배도 다 카카오로 오잖아요. 택배도. 그러니까 모든 길은 카카오야. 모든 길은 카카오. 모든 길은 카카오. 약점은 말이죠. 약점은 단기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라는 게 약점입니다. 그거 빼고는 단기로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라는 게 약점이고 그거 빼고는 그냥 카카오야. 카카오는 한국을 접수하고 있어. 카카오가 한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분들 뭐 단기로 좀 올라가니까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장기로 볼 때 옛날에 삼성전자가 97년도, 95년도에 합병했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97년도 IMF 외환위기 끝나고 명시상부하게 대한민국의 대표, 아시아의 대표, 그리고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이 된 것처럼 또 2008년도에 뉴욕의 외환위기, 뉴욕의 금융위기가 끝나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현대차가 글로벌 주력 메이커, 주력 자동차 메이커 된 것처럼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한국의 또 아시아의 유력 대표 글로벌 기업이 된다 하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뭐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카카오나 네이버는 가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화 자체가 문명 자체가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그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껍질이 아니라 껍질은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애플도 만들고 삼성전자도 만들고 대만의 모도 만들고 또 일본의 소니도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였고 컨텐츠에서 애플이 그게 컨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그래서 그래요. 껍데기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근데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털, SNS, 그걸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커가는 것이고 네이버가 커가는 것이고 카카오가 커간다라는 거. 네이버도 지금은 포털에서 쇼핑몰로 전환이 됐고 쇼핑몰에서 금융 쇼핑몰로 금융 쇼핑몰에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장악해 가는 카카오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증권, 보험으로 인해 보험, 또 카카오페이의 강편 결제가 알리바바 알리페이처럼 그렇게 빨리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처럼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요즘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자꾸 간편 결제를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간편 결제 좋아해. 이번에 그 청소기를 샀는데 청소기 무슨 뭐
삼성에 나온 Z 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선으로 된 건데 뭐 그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홈쇼핑에서 샀단 말이죠. 그 저보고 이제 결제를 하라는데 결제하는 복잡해서 그냥 카카오페이로 그냥 결제해버려. 카카오페이는 간단해 그냥 뭐 카드 뭐 이런 거 다 빼고 카카오페이도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카드에서 포인트만큼 카카오페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무지하게 간단해. 그냥 간단하게 탁 해놓으면 일단 결제가 아주 간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글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또 카카오페이만큼 또 포인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카카오야. 그냥 모든 길은 네이버고 모든 길은 카카오다.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많이 급등하면은 뭐 한번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라. 지금 뭐 카카오나 네이버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2020년대에 카카오 네이버만한 종목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팔더라도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한번 팔더라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네이버다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이버도 뭐 엄청 급증했죠. 24만원인데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이버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꼭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렇게 제 말 잊지 말고, 카카오 네이버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잊지 말고 카카오 네이버를 소중히 여기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종목 NC소프트는 뭐 다 아시는 바지 게임 플랫폼이죠. 요거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로 진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급등을 하는 거죠. 게임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NC소프트가 채팅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진화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NHN은 페이코죠. 페이코에서 이제 직구 역직구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쇼핑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도전비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회계,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금융 핀테크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전비전. 요거랑 비슷한 게 웹패치죠. 웹패치. 그거랑 비슷한 게 웹패치. 요것도 이제 경리나라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거기에서 이제 핀테크 쪽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웹캐시. 그것이 지금 이제 웹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는 뭐 1인 방송이죠. 1인 방송. 그야말로 온라인 방송, 모바일 방송, 그런 이제 방송인데,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TV가 새로운 이제 컨텐츠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카페24는, 그야말로, 쇼핑몰의 솔루션, 광고 솔루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운영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쇼핑몰을 만들어주고 운영해준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일본 쇼핑몰 사업에도 진출했다. 패션, 부티크, 이런 것죠. 뷰티 관련, 부티크가 아니라 뷰티. 작년도 매출이 2,100억까지 늘어났고요. 시총은 한 5,700억인데, 지금 워낙 이쪽이 잘 나가니까 카페24 중소형 종목인데 많이 관심만 기다려보자. 중소형 종목 카페24. 비슷한 게 이제 코리아센터입니다. 코리아센터도 지금 차트 모양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데 모양은 아주 좋아요. 요렇게. 최근 며칠 동안에 딱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죠. 코리아센터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2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6,3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인데, 코리아센터도 뭐 해외 직구, 많이 해외 직구 하잖아요. 쇼핑에 국경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니까 하는 거죠. 싸니까 품질 좋으니까 하는 건데, 왜 못하냐면 영어를 모르니까, 중국말을 모르니까, 또 알아도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외 직구를 왜 못하냐?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물건 찾는 것도 어려워. 또 영어도 할 줄 몰라. 또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을 갖다가 얼마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지불하는 방법도 잘 몰라. 달러로 넣어야 되는지 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 못 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리아센터나 카페24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또 아까 이제 페이코 이런 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코의 NHN도 지금 이제 해외 직구, 역직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서
그 해외의 그 유력 기업들의 상품을 갖다가 소개를 해주고 그걸 갖다가 직접 우리 한국 돈으로 뭐 구매가 바로 되고 배송까지 잘 되게끔 한다면 해외 거 많이 사겠죠. 하다못해 정말 자동차를 사더라도 뭐 독일의 벤츠를 갖다가 독일 걸 직접 사가지고 들어온다?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카페24 코리아 센터 같은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웹캡씨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플리터 조금 중소형주인데 요것도 이제 관심만 가져볼 만하고요. 줌 인터넷. 요것도 이름이 줌, 미국의 줌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만은 그다음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비슷한 이제 그 캐리 소프트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소위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플랫폼 주식이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대시세를 분출하고 있지만 플랫폼 종목이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핫한 게 역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2차전지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군들이 이제 셀 종목,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또 소위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박막 아주 얇은 막이라는 거죠. 박막. 일렉포일. 그다음에 이제 동박 아주 얇은 막, 박막인데, 구리로 만든 동박, 일렉포일.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쭉 종목이 있는데, 또 요즘은 또 이제 장비주들 다시 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 SDI, 지금 이제 신고가 한다는 얘기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신고가를 그냥 편하게 그냥 가네요. 편하게 그냥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가는 아주,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은 좀 팔고 기관은 샀는데 그냥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 SDI를 이 가격에서도 무식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SDI. LG화학도 이제 거의 이제 고점 돌파를 하려고 해요. 최고가가 42만원 정도인데 그 위까지 다 왔습니다. 현재 이제 38만원이에요. 이 추세라면 조만간에 여기 돌파할 것 같죠? 삼성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악재가 많았는데 SK이노베이션 유가 하락이 악재였고 또 LG화학의 분쟁이 악재였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모양이 좋아지고 있다. 원래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많이 계약을 맺었던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야말로 엽기적 징계 시세 분출입니다. 이 전고점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한 방에 탁 돌파해 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대량의 거래를 만들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대표. 에코프로비엠의 모회사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프로비엠 올라가니까 따라서 이제 시세를 내는 모습이고, LNF 마찬가지고, 힘차게 올라가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아주 힘차게 올라갑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는 포스코 케미칼 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고점 다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역사적 고점 81,300원인데, 그까지 갈 것 같고, 전해질의 첨보는 이런 전해질, 2차전지 전해질도 있지만, 원래 이게 이제 LCD라든가, LED라든가, 또 반도체, 그쪽에 여러 가지 재료 물질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그런 기업이죠. 실적 좋습니다. 후성도 그렇고요. 후성도 모양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으로 만든 얇은 막이라는 거죠. 구리막. 그래서 일지 머티리얼즈 지금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곧 돌파할 것 같아요. 시세를 만듭니다. SKC가 이제 KMTC인가 그걸 인수해 가지고 이제 동박에 진출했고, SKC 아주 좋습니다. SK그룹이 요즘 아주 뜨죠. 그 외에 이제 센트럴 모테, 우리산업, 아모그린텍 같은 부품주들, 유라테크, 신흥 SEC, 또 이제 P&E 솔루션하고 PNT 같은 장비도 실적 좋아요. P&E 솔루션도 실적 아주 좋습니다. 고점을 확 돌파하는 모습이고, PNT 역시 마찬가지로 PNT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확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 전고점을 확 돌파해서 가는 모습이죠. PNT. 그 외에도 오늘 대보마그네틱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 좀 오래됐죠. 대보마그네틱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액체 내에서 철을 제거하는 제철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대보마그네틱. 좀 무식한 이름이고 사실은 제철기라는 게 좀 무식하기도 합니다. 자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보마그네틱 역시 저점에서 힘차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만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다 괜찮아요. 이노메트리도 좋고, 이런 이제 장비주들도 모양이 참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종목,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가 반도체 종목이죠. 반도체 오늘은 워닝 머티리얼, 동진 세미캠 이제 정고점 근처 18,000원 근처 다시 왔습니다. 돌파하면 이제 2만원대가 펼쳐질 것 같고, 자, 워닝 머티리얼 마찬가지고요. 기관 외국인들 좀 팔아서 내려왔습니다만 다시 이제 원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후성과 마찬가지고요. 후성도 지금 이제 장기선 돌파하고 있고, SKC 솔믹스 요거 옛날에 하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닉 QNC, 네페스, 테스나. 네페스가 차트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음봉을 사이에 두고 양봉 두 개, 쌍도대죠, 쌍도대 패턴이니까 어제 매도한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죠. 자, 네페스 쌍도대 패턴으로 이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매도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죠. 자, 테스나 마찬가지로 쭉 모양 좋죠. 이제 내일 좀 치고 가는 모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장비주들 뭐 여러 종목들 많은 종목들 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종목분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이 그 결제주들. 그래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그렇죠? 쭉 올랐다가 2, 3일 조정받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사이버 결제. 비슷한 게 이제 KG 이니시스 참 많이 올랐죠. KG 원래 이게 경기학이었는데 경기학에서 KG그룹 바뀌어가지고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모바일은 KG 모빌리언스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분이 없어졌죠.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고 20일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이죠. KG 모빌리언스. 그다음에 뭐 그 나머지 나이스 관련 기업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제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안주죠. 보안주 오늘 C큐브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휴네시온.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가 무슨 뭐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쪽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쪽이 되겠죠. 그래서 SGA 솔루션즈 보안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가치 좀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앤다 그러잖아요. 공인인증서 없애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인인증서를 없앤다. 이제 가장 믿을 만한 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 그러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장 유리하지 않게, 사람들이 그냥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 로그인 할 때도 보면 요즘 로그인도 웬만한 것은 카카오나 네이버로 로그인 하라 그러죠. 우리가 뭐 비밀번호 다 외울 수 없는 거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모르니까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로 로그인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하나의 게이트가 되는 거죠. 관문. 모바일이나 인터넷 들어가는 들어가는 입구가 게이트 입구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연결된 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가 되는 것이고, 금융 쪽은 결국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입니다. 결국 금융도 이제 중요한 게 보안이고, 그리고 아이디고, 결국 모바일 금융이고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 쪽으로 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중요해지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중요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의 그 관문 자체가 아이디 자체가 카카오나 네이버가 장악을 하면서 그쪽에 맡겨버리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쪽이 뭐 크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주들도 이제 이번에 공인인증서 없어지면서 보안주들 많이 좀 인기를 끄는데, 결과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한테 다 먹힐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그 빅히트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DPC 이런 것들이죠. DP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 차트 모양은 상당히 좋아요. DPC. 이게 쭉 행보하다가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모양 나오니까 DPC 모양도 좋죠. 모양도 좋고. 그 다음에 LB세미콘. 이것도 이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꽤, 그렇고. 그 다음에 초록뱀, 이제 옛날에 이제 드라마 만들던 초록뱀. 요즘도 만들죠? 당연히, 초록뱀. 뱀이 초록뱀이지 이름이 좀 그렇죠. 키스트.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관심 끄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가, 지난 주말에 현대중공업이 그 유조선을 갖다가 인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행보 계속 하다가, 이거, 이 정도로 행보하면 이제 갈 때 됐는데 말이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3번 주로다가 이제 뜰 때가 됐는데, 미포조선도 뜯다가 좀 내려앉았어요. 뜯다가 이제 밀렸는데, 삼성중공업. 이 정도 행보하면 이제 올라갈 때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언택트냐, 언택트. 그 다음에 컨택트냐. 어찌 보면 좀 무식한 어떤 저지만, 언택트 대표 종목인 카카오 네이버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완전 저점에 있는 컨택트 종목들,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조선주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가느냐, 이런 싸움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좋죠. 현대차 좋아요. 기아차도 지금 저렇게 행보하니까 결국 가겠죠.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SOL 같은 것들도 진짜 너무 안 올라가. 이거 7만원대 가다 밀리고 아니 유가가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싸움에서 다 같이 기관 외국인들은 좀 파는 입장이니까 다 같이 좀 매물 나오는데, 사는 종목들은 이제 시세가 나는 거죠. 사는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팔고 집중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매수하는 언택트 종목들을 매수하니까 그런 종목들만 좀 급등하는 모양 보이는데, 결국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는 둘 다 올라가지 않겠나. 2000포인트 위에서는 둘 다 올라가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 그런 모양도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남북주들이 오늘도 조금 빌빌거렸는데, 그래요. 결국 남북주는 일종의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일종의 재료주인데, 아마도 이제 6.15 있잖아요. 6.15가 있고, 또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거 신경 별로 안 쓰죠, 주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이가 계속 애타게 트럼프를 갖다 찾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한테 구애를 사실 하는 거예요. 핵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 이래 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무슨 제안이 오고 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만간 이렇게 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생각은 그래요. 남북주는 지금 사지는 마세요. 남북주는 관찰만 하자. 관찰만 하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이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사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철도주, 금강산 이런 거 사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사면 되고요. 예, 현대건설도 매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매도 안 하셔도 괜찮고, 저는 이제 새로 사는 것 때문에, 새로 이제 우리가, 언택트, 종목들 새로 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매도하자 그랬는 건데, 매도하지 않으실 분은 안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가는 종목들 제가 추천하면 잘 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물려 있으면, 뭘 팔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있을 것이냐라는 선택인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도 사인 내고 다른 걸로 갈아타자 그랬는데, 갈아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같이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예, 장기로 올라갈 거예요. 장기로 올라가니까, 현대건설 얼마나 쌉니까? 지금 무지하게 저평가죠? 무지하게 저평가예요. 현대건설이. 확실한 저평가입니다. 이건 맞는데, 결국 갈 거예요. 갈 건데, 저는 자꾸 이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사고 싶은 종목인데 자꾸 뭐, 그 종목만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지지부진하니까 팔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 아침에 8시, 낮 12시, 그리고 밤 9시, 이렇게 이제 3번 공개 방송을 합니다. 이 공개 방송은 유튜브로도 하고요. 또 카카오로도 합니다. 카카오 TV.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낮에 와우넷이나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카카오 TV로도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니까 그때 보셔도 좋아요. 아침 8시, 낮 12시, 아침 8시, 그리고 낮 12시, 밤 9시. 지금도 요거 카카오 TV도 하고 있어요. 밤 9시. 그리고 카카오 TV가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회원 방송을 할 때도 카카오 TV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방송도 카카오 TV에 비밀번호 설정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 8시, 낮 12시, 밤 9시에 제가 유튜브나 카카오 TV, 유튜브는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TV는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실 분들 보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광고 들어갑니다. 광고. 인진여우가 참 좋은 서비스를 정말 좋은 수익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가격은 또 무지하게 싸다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자, 광고 들어갑니다. 정말 싼 인천여우의 상품은 정말로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너무 싸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들어가시면 지금 뭐 카카오만 하더라도 지금 뭡니까, 뭐 100% 이상 수익 났죠. 100% 이상 카카오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다 100% 이상 수익 났는데, 카카오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ARS는 3490-4651, 02에 3490에 4651. ARS는 이 번호고요.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무지하게 싸죠.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여러분 모실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격적인 저가 상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 바로 가입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 채팅 해제했는데 여러분들 별로 질문이 없으시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전후에 정말 파격적인 상품, 한 달에 11만원. 말이 시황이지 시황이 아니고요. 종목들 다 문자로 매수 리딩 합니다. 장중에 문자로 매매 리딩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매 리딩 해주는 상품입니다. 보시면 되고.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물론 단기도 하죠. 단기도 물론 합니다. 물론 합니다.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7개 정도 좋아요. 7종목 정도. 7종목 정도 좋습니다. 7종목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 7종목 정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것은 7종목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북주, 또 플랫폼,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종목을 해드리면은 그 중에서 한 개만 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코비엠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에코비엠 계속 들고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BM 계속 들고 가세요. 김정은님. 그냥 뭐 80% 이상 가져가셔야죠. 주식 비중 80% 이상. 정말 좋은 장이에요.
예, 지금 좋은 장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들고 가세요. 그거, 이거, 지금도 대박이지만 앞으로 더 대박 될 거예요. 지금도 대박이지만 앞으로 더 대박 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좀 걱정되시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되니까 좀, 여러분들 걱정되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급락해도 걱정이지만 급등을 해도 걱정이에요. 이게 급등하게 되면 사실은 걱정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이유는 나중에 팔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카카오는 계속 들고 가세요. 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나 이거 지금 단기로 팔고 싶어. 파세요. 단기로 팔 때 꼭 사야 됩니다. 어차피 장기로는 무조건 가는 종목이에요. 단기로는 이제 너무 바짝 올라가지고 팔고 싶다. 그러면 그 팔고 싶은 욕구를 누가 막겠습니까? 파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 카카오나 네이버만큼 좋은 종목이 없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하고 2차전지하고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단기로는 지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해요. 조금 속도 조절은 단기로 많이 올랐으니까 속도 조절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카카오나 네이버만큼 좋은 종목은 없을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매수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어떤 단기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조정 나온 다음에 사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좀 안정되었을 때 그때 사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이제 매도를 하시더라도 다시 사야 되는 것이고 막 매수하고 싶으면은 조금만 매수하세요. 주변에서 막 매수하고 싶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1억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원어치. 1000만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100만원어치. 한 10분의 1 정도만 매수하고 좀 지켜보라 그러세요. 지금 나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우리는 뭐 지금 뭐 매수를 정말 뭐 10만원에서 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해도 좋은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하자. 그리고 좀 조정받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에 조금씩 나눠서 산다는 건 괜찮은데 내일 갑자기 몰빵으로 산다? 이건 안 되죠. 몰빵 사지 마시고 조금 조정받는 걸 기다려가면서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직 아닙니다.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왔어요.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기로 매도 신호가 나오더라도 장기 하시는 분은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인천여우가 이렇게 싸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11만원짜리 할 때 많이 가입해 놓으세요. 여우가 뭐 늘 11만원짜리 하겠습니까? 곧 30만원, 곧 60만원 될 거예요. 월 30만원, 월 60만원짜리 될 겁니다. 예, 인천여우가 10만원대 11만원짜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가입해 놓으시고 좀 길게 가입해 주시면 좋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건강이 지금 보니까 좋으네요. 이제 다리 앉아 있어도 다리가 별로 안 아프네. 예, 거의 더 돌아온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앞으로 더욱 건강에 열심히 신경 쓰면서 좀 나으면은 꾸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도 무리하게 운동하다 그랬거든요. 무리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세요.